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문을 여는 JB타임즈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 두 곳 현장이 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용산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양소연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국방부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쯤 국방부 앞에 도착을 했고요. 당시 이제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언론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시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상황이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국방부 주변으로 과거 시위를 막을 때 사용하던 경찰의 차벽 차량이 집결을 했고요. 아마 이거는 계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요거에 앞서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방부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네. 또 현역병의 전역이 연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시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했고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어젯밤 11시 23분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하는 한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면서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향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장갑차와 헬기가 출동하는 사진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주변으로 무장한 군병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양소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의 사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지금도 시민들이 일부 모여 계시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한창 많았을 때에 비하면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네. 지금 또 경찰의 이제 버스, 차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경찰이 여전히 지금 국회를 출입문을 갖게 막으면서 지금 출입을 오가는 사람들의 이제 출입증 같은 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벽 4시 26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순간에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이 당연히 이제 보였고요. 예. 좀 당연히 이제 혹시나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좀 소문이 돌다 보니까 계엄을 다시 선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던 터라, 네. 상당히 좀 국회 안에서 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입장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 좀 즐거워하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계엄군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일부 이제 몸싸움도 벌어졌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부상을 당한 시민이 있다는 혹시 이런 얘기는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다행히 지금 당장 보고되어 있거나 혹은 제가 그 현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크게 충돌 때문에 다치시거나 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어쨌든 이제 경찰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충돌이 있었던 게 워낙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나왔고,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보좌진들이라든가 국회 이제 당직자들, 직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출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 담을 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옷이 찢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거 이렇게 하냐라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좀 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19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켰었잖아요. 네네. 자, 그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산을 하고 오전 7시에 비공개 긴급 이제 최고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전 8시에 다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적인 이 해명이 필요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제 해임도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황이라서 당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추경 원내대표는 약간 좀 결이 달랐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신이나 뭐 하야 같은 걸 요구하는 좀 강도 높은 결의안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도 밤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용산과 국회의사당 상황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분과 좀 깊숙하게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고 계시는 거죠? 예, 밤 꼬박 샜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예. 계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길 예. 바라고 저희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오디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시간 동안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6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될까요? 촌극입니까? 소극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안이벙벙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비상사태 선포의 1단계가 계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이게 국가가 전쟁 시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하고 동원 준비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포콘 3가 선포되었는데 이때 이건 한미 연합사가 선포하는 거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충무 3종 사태가 선포되는데 전쟁의 위험이 높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로 한미 연합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시 선포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 대통령 애초에 계엄 담화가 어떤 종북 세력으로부터 또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내적인 혼란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북한이나 주변국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니까요. 어떤 전쟁 준비 단계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 망정이지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인 민감성이 고조된 시기에 네. 군의 어떤 전투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이제 계엄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준전시 체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런 점에서 매우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예, 저는 뭐 국가 위기를 가까스로 그나마 빨리 넘긴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준비된 계엄이었다고 보십니까? 즉흥적 계엄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새벽에 국회 가서 다 여기저기 탐문을 해보고 예. 쭉 정황을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설픈 계엄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대통령 담화가 어젯밤 10시 좀 넘어서 이제 그 대통령 담화가 있고 과천에서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그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에 차량이 엄청나게 몰려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방첩사 간부들이 그제서야 소집 명령을 받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대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태령을 넘어오면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를 지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그래서 알만한 군 지휘관들이나 예비역들한테 전화를 일제히 돌려봤는데 네. 지금 연락받고 부대 들어가고 있다. 이게 주종이에요. 지휘관들도 정리치가 아니에요. 반면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대통령 그 담화가 있을 무렵에 특전사 예하 병력들은 이미 그 차량 탑승을 하는 등 저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아, 대기 준비 태세에 들어갔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온 병력이 1공수 그 여단이라든가 707 특임부대라고 해서 특수임무부대라고 하죠. 이런 어떤 정예 특수 병력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병력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 종합을 하자면은 어떤 계엄에 대해서 군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다만 어떤 군의 다른 지휘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극소수의 병력, 특히 정예 병력을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국회 기능 마비에 정밀 표적이 맞춰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이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그 김용현 현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특전사령관까지 해서 한남동에서 만났다. 예, 공간에서 밤에 만났죠.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범위에서 논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그렇게 본다면 수방사나 방첩사 지금 현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안 됩니다. 일공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면 또 그거는 연결이 되는 얘기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네. 그 3명의 군 주요 지휘관을 공간으로 비밀리에 만난 건데 저도 뭐 방송에 나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양보해서 방첩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은 전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경호 유관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걸. 예. 예. 근데 특전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공관 모임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은 예. 특전사령관이 갔다는 겁니다. 예. 우선은 서울에 위치한 사령관이 아니라 지금 위례시 저 밑에 내려가 있고 거기에서 특전사는 평시에 경호 유관 기관도 아니고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이 특전사령관이 왔다는 게 이게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규명돼야 될 건 단순히 만났다가 아니라 왜 갔을까? 네. 특전사령관이 거기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 네. 이게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표현까지도 제가 했었는데 예. 이번에 그 계엄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수방사와 방첩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특전사만 유독
하나의 어떤 돌파구를 열듯이 이렇게 움직였고 또 임무가 부여됐다는 게 이제 서서히 확인이 되는데 예. 국회를 예전엔 전차장갑차로 이렇게 에워싸고 뭐 그랬죠. 통제하는 국회 자체를 마비하는 것이 옛날 40여 년 전의 계엄의 모습이었다면 예. 이번에 출동한 특전사는 체포조입니다. 체포조다. 예, 그러니까 3명을 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해가지고 이번에 유리창이 깨진데도 국민의힘 대표 쪽의 창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국회 본회의장이나 이런 어떤 그 회의 자체를 통제하려고 했다 보니보다는 굉장히 어슬렁거리고 이 어떤 통제 자체는 어설프거든요. 네. 저는 그게 체포조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와 여야당의 어떤 그 지도부를 갖다가 마치 참수 작전 하듯이 제거해서 이 어떤 그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것이죠. 그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해요. 네, 잠시 그렇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듣고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군사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앞서 저희가 새벽에 이제 그 긴급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여러 여야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계엄군의 움직임이 신용만 하는 것 같다. 네. 라는 어떤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럼 갈라서 봐야 되는 게 예.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들을 어떤 제압한다든지 봉쇄하는 이런 데 어떤 열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애당초 임무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여야 주요 인물 체포에만 모든 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인 것인지 좀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후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회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네. 체포하고 제압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국회를 조금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본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그 국회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하고 몸싸움할 때 막 그 보좌진들이 반란군이라고 외치면서 하니까 눈빛이 흔들리고 우물쭈물하고 네. 예, 이러면서 왜 왔는지 모르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화면들을 봤을 때 확실히 대오가 무너져 있거든요. 이게 계엄군이라 그러면은 일단 위용을 과시하면서 그렇죠. 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몸싸움을 하면서도 밀리고 네. 심지어는 그 부착된 장구류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가고 네. 예, 뭐 보면은 그 총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야시경도 있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빼앗기기도 하고 네. 위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하자면 대오가 무너진 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체포 이외에 왜 출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무가 명확하게 저 인식이 안 돼 있는 한마디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합지졸 같았다. 그렇다. 네, 그 이제 계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참 총장을 비롯한 계엄 사령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얼마나 지금 이 계엄이 그 준비 안 된 어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그 선포냐 하는 게 밝혀지는 부분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원래 군서열 1위는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이 나왔을 때 합참의장은 현행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자니까 예. 작전의 부담이 적은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내용이 문건에 나오죠. 예. 실제 그대로 된 거예요. 예. 그 문건대로. 예. 그래가지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은 이런 어떤 상황은 꿈도 못 꾼 것 같은 정황이 좀 드러납니다. 박안수 총장도 예, 어제 제1회 한 아세안 육군 참모총장 회의가 계룡대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국제회의 참석하고 축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예. 예, 이게 시간은 정확지 않지만 아마 네. 8시가 넘은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갑자기 육군 총장이 급히 서울로 올라와서 네. 용산으로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11시부로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화가 있고 나서 한 20분, 30분 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계엄사 포고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포고문도 보면은 곳곳이 어설픕니다. 뭐 처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예. 아니 국민을 뭐 집회 결사 자유에 뭐가 다 금지된다, 정치 활동 금지된다 하고 뭐 그러면서 불응하면은 처단하겠다는 표현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급조되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받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뭔가 준비가 안 됐고 허술하고 즉흥적인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면 종합 정리라면 어느 선에서 공유를 했고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지금 앞으로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의 이 직라인에 의해서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네.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이런 어떤 계엄 선포는 극소수 라인만 공유됐고 심지어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국무총리 이런 어떤 그 주요 지기자들도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령 의결이 가능한데 네. 이 부분도 약식으로 열었다. 그리고 열은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실로 가서 정의치에서 대기를 했다. 요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건 다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계엄령은. 예컨대 옛날에 이제 전두환 군부 일파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네. 계엄령이 선포될 때도 보면은 국무회의 했던 일화들이 지금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16, 5.18, 12.12 그때도 다 계엄 선포하면은 심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뒤늦게 했다고 국무회의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은 어떤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하고서 선포한 건지. 그러니까 그 점도 의문시되는. 종합 질문에서 질문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알고 선포를 했느냐를 지금 그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뭘 알고 선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은 알고서 이제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일단 NSC 회의나 국가안보실에서 어떤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거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적인 절차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안보에 관한 사항을 이거를 안보기 주요 지기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김용현 국방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한남동 공간 만찬이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그래서 국내 극소수의 사적 라인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충암파가 다시 여기서 충암파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계획으로는 김종대 전 의원을 계속 모시고 이것저것 좀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체력이 안 되시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 체력을 얘기한다는 게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또 취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보내드리고 가능하다면 내일 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좀 더 정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고요.